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9월 30일 금요일 아침 9시 12분입니다. 미국 증시는 어제 하락 마감했습니다. 2.8%, 2%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이게 사실 지금 상황에선 그렇게 많이 빠진 게 아니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2% 상승하고 2% 하락하는 거는 이제 지금은 평상시에 그냥 일상적인 일인 겁니다. 워낙 고변동성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틀 전인가요? 하여튼 미국 증시가 많이 올랐을 때도 이걸 강력한 매수세라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표현을 드렸고, 오늘 그럼 이것도 똑같은 거죠. 2%좀 하락했지만 이것도 강력한 매도세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좀 뭐한 겁니다. 여전히 저는 아직까지 방향성 모색하는 그런 구간 안에 와 있다고 보고 있어요. S&P 지수입니다. 보시면은 이 전저점 자리예요. 전저점 자리를 완벽하게 내려앉혀야 되는데 여전히 이 전저점 부근에서 어떤 미련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670 정도 부근, 여기가 전저점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자리인데 이 자리를 아직 이제 미련이 있어서 이 근처에서 계속 머물고 있습니다. 아직 이 부근을 확 떠난 건 아니죠. 확 위쪽으로 가거나 확 아래쪽으로 가거나 아직 그게 아닙니다. 그냥 지금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크게 올렸다 크게 내렸다 하면서 지금 3670이라는 선을 기준으로 해서 크게 올렸다 크게 내렸다 하면서 이 주변의 지지력이나 어떤 저항을 테스트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하락했다, 야 이제 앞으로 대폭락이다, 저는 일단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나스닥도 그래요. 이 중요한 자리 11,250입니다. 이 자리를 확 내려앉히거나 확 위로 올리거나 이래야지 뭐가 이제 방향성이 나오는 건데, 근데 아직까지 뭐 어떤 방향성 이런 거, 그죠? 이런 거 이야기하기 좀 뭐해요. 11,250 주변에서 계속 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 11,250이라는 선에서 이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고, 혹은 이 정도 조금 더 내려올 수도 있는 거고, 좀 그런 상황입니다. 평상시에 변동성이 작은 상황이라면 지지와 저항 중요한 라인이 있으면 진짜 이 주변에서 치열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겠죠. 근데 지금은 변동성이 크니까 중요한 선이 있으면은 이 선을 예전과 같이 이렇게 테스트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테스트한다고요. 그런 모습, 좀 이 모양에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어쨌든 어젯밤에 이제 하락 마감을 함으로 인해서 분명히 그런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 추가 하락의 어떤 위험성이 열렸다, 이렇게 일단 볼 수 있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좀 애매하긴 합니다. 분명히 이 단기 낙폭 과대 혹은 이 하락에 대한 피로감 누적, 한 달 반 넘게 빠지고 있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피로감 누적, 단기 낙폭 과대 이런 거는 여전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더 빠지려고 하고 더 빠질 가능성이 분명히 있긴 있다는 거예요. 이 객관적으로 일단 눈에 보이는 대로만 말씀드리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충되는 거예요. 이 극단적으로 좀 많이 빠진 경향과 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도 저항을 미국 증시가 누적시켰기 때문에 더 빠질 수도 있고, 이게 지금 그러니까 지금 어느 쪽으로 갈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하여튼 더 아래쪽으로 갈 거면 지지선을 붕괴시켜야 되는데 아직 눈에 띄게 그런 걸 붕괴시키지는 않은 거고, 그렇다고 이렇게 단기 낙폭과되니까 쉬어가거나 반등을 하려면은 뭔가 매수세가 보여야 되는데 그렇다고 매수세도 보이지 않으니까 정말 답답한 거죠. 그래서 계속 방향성을 모색 중이다, 일단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근데 지금 솔직히 당장 어떤 대폭락으로 이어질 만한 그런 거는 일단 아직 그런 재료는 잘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물론 몰라요. 이런 급락을 이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폭락을 하고 나서 재료가 숨겨졌던 게 나올지 어쩔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는 건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일단은 당장 눈에 띄는 대형 이벤트, 대형 이 악재 이런 건 일단 없습니다. 그죠? 최근에 영국에서 이 깜짝 양적 완화를 실시했죠. 그게 어떤 깜짝 이벤트이긴 한데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그건 일단 부양책이죠. 부양책. 그건 악재가 물론 중장기적인 악재입니다만 일단 겉으로 봤을 때는 부양책이잖아요. 그죠? 부양책이니까 부양책을 명목적으로 봤을 때 이건 호재죠. 이걸 악재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런 부양책을 갖고 증시가 대폭락할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고, 지금 상황이 여전히 애매합니다. 저는 일단은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말자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고, 아무것도 안 하면은 딱히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방 포지션 들고 계신 분들은 계속 들고 계시면 아래쪽으로 지금 잘 빠지고 있으니까 가만히 계시면 되는 거고, 예를 들어 반등이 나온다, 반등 나오면은 그런 반등시 매도 전략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 하여튼 지금 상황에서는 뭔가 하기가 좀 애매한 것 같다. 말씀드렸다시피 단기 낙폭 과대함이 여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빠지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상충을 크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뭔가 나는 알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하시면 되는데,
난 모르겠다. 그러시면 안 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 잘 모르겠어서 일단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려고 합니다. 하여튼 분명히 글쎄요.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사실 어쩌면 단기낙폭과대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솔직히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변동성이 확대된 것도 아니고, 이 가만 보시면은 뭐 볼린저 밴드를 찢고 나온 것도 아니고 사실 그다지 변동성이 확대된 것도 아니긴 합니다. 미국 증시는 단기낙폭과대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고, 이 오랜 하락, 이 8월 중순부터 시작된 이 한 달 반 넘는 이 하락이 이게 오래됐기 때문에 지금 이것 때문에 어떤 하락 피로감, 중장기적인 하락 피로감 누적, 이 정도로 보는 게 지금 딱 맞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표현을 하는 게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그런 지표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디에서 나왔더라?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지표들,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대표적인 뭐 어떤 심리 지표를 할 수 있나요? 뭐 Fear and Greed Index 뭐 이런 거 있죠. 뭐 탐욕과 공포 지수라고 해석을 하나요? 하여튼 그래서 이 지금 보시면 뭐 심리적인 지표, 뭐 이런 지표들이 이렇게 빨간 선 부근까지 내려오면 보통 시장이 바닥이었을 확률이 높긴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지표들, 혹은 뭐 51선, 이평선 뭐 위에 있는 종목이 몇 종목이나 되냐, 뭐 그런 비중들, 혹은 뭐 과도한 풋옵션 베팅, 뭐 이런 것들 생각해 보면 여전히 어떤 중장기적으로 하락이 많이 돼가지고 거기에 대한 피로감은 분명히 굉장히 큰 자리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더 이상 지금 상황에서 뭐 추가로 막 증시가 확 레벨 다운 되거나 막 추가로 어떤 대폭락이 진행될 가능성은 이런 기술적인 지표들로 봐서는 좀 낮은 편이긴 해요. 하여튼 더 빠지고 싶으면 이제 그를 정당화할 만한 굉장히 큰 이슈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반등 못하고 여기서 꼬꾸라지게 되면은 바로 이제 뭐 10월달, 11월달에 바로 금융위기가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될 것 같은데, 근데 하여튼 9월달, 10월달에 지금 당장 10월달, 11월달에 금융위기가 올 수 있을까? 좀 많이 생각해 볼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그래요. 제가 어제 안 그래도 이제 뉴스를 보다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영국에서 부양책 했는데 14일까지 채권 매입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겠어요? 그러니까 영국 중앙은행에서 14일까지 이 채권 매입을 진행하고 그 이후에는 안 한다라고 일단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말씀드렸다시피 그 제목이 영국 중앙은행에서 한 게 긴급 채권 매입 프로그램 가동이잖아요. 그러니까 긴급이라는 표현을 붙였으니까 그만큼 지금 한시적으로 한다라는 인상을 주기 위해서, 어제 찾아보니까 14일까지 일단 채권 매입을 뭐 무제한으로 한다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증시가 하락 중에 어떤 이제 이런 걸 방어하기 위해서 부양책을 지금 내놓은 거 아닙니까? 부양책을 내놔서 일단 증시가 하락을 멈추고 일단 옆으로 기어가고 있잖아요. 옆으로 기어가고 있는데, 이 부양책이 어설픈 부양책이면은 이거 더 빠지게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 잘 아시죠? 2008년 금융위기 이런 거 보시면 돼요. 6개월, 1년 가까이 계속 반등하다가 빠지고, 반등하다가 빠지고, 반등하다가 빠지고, 이런 게 뭐 물론 뭐 이 지나고 나서 이제 하는 이야기긴 한데, 이때마다 나왔던 이런 각종 부양책들이 있는데 이게 시장을 안심시키기에 약했다라는 거죠. 혹은 이런 하락을 이끌어가는 이런 어떤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계속 빠졌던 거죠. 이번에도 같을 겁니다. 이번에도 부양책이 나왔는데 이런 부양책이 얼마나 강력한 것이냐 따져봐야 될 거고, 또 그리고 지금 이 하락을 이어나가는 이 근본적인 원인이 바뀌었냐도 우리가 계속 좀 생각을 해볼 부분인데, 일단 그 부양책 같은 경우 보시면 영국의 부양책이 14일까지라고 지금 제한을 해놨죠. 그러면 14일 이후에는요, 그죠? 이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채권 매입을 통해 금리가 너무 높은 걸 떨어뜨릴 거다. 15일까지 뭐 14일까지 금리가 올라가는 걸 방어할 수 있다. 그러면 만약에 14일, 15일 지나서 그게 없어지면 어떻게 할 건지, 뭐 이런 부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뭐 14일, 15일, 10월 14일, 10월 15일까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정되지 않으면 또다시 대폭락을 맞을 수도 있는 거고. 하여튼 영국 중앙은행에서 14일, 15일이라는 이 언급을 줬는데, 글쎄요, 뭐 이게 어떤 뭐 14일, 15일까지 반등을 하겠다는 신호인지, 14일, 15일까지 뭐 일단 하락을 멈추고 옆으로 기어가겠다는 신호인지, 하여튼 뭐 어떻게 해석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하여튼 요 굉장히 제한적인 조치다라는 거, 이렇게 제한적인 조치로는 좀 시장을 살리기가 좀 어려울 수 있겠죠. 2020년 3월 달에 사실 파월 의장이 이제 뭐 그런 면에선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2020년 3월 달에 전염병 때문에 시장이 개박살나는 이 시점에서 파월 의장이 거의 뭐 굉장히 충격적인 뭐 그런 조치를 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적 완화, 뭐 혹은 뭐 어떤 뭐 부양책의 규모를
굉장히 이례적으로 크게 한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 큰 위기에는 그런 무제한적인 뭐 어떤 그런 굉장히 큰 부양책 이런 게 나와야지 이제 이런 거를 좀 이런 불안을 해소시키고 추세를 반전시킬 수가 있는 거죠. 어, 그죠? 이 큰 불이 났으면 물 한 숟가락씩 끼얹어 갖고는 못 끄잖아요. 큰 불은 한 번에 이 큰 양동이나 혹은 큰 소방차가 와서 한 번에 큰 불을 끼얹어야지 그게 불이 꺼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하여튼 이번에 영국 중앙은행에서 했던 그런 조치 같은 경우는 큰 불이 났는데 15일까지 한 숟가락씩 물 끼얹는다라는 그런 소식뿐이 아닐까, 그런 소식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이 정도 이야기를 좀 드려봤고요. 어젯밤에 이벤트라든가 뉴스들도 여전히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워낙 좀 이 혼란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뉴스나 이벤트에도 집중을 해야 되겠죠. 일단 하나하나 보자면 어제 경제 지표들이 좀 발표가 됐는데 별일 없을 것 같았던 경제 지표들 중에서도 좀 서프라이즈가 좀 나오긴 했어요. 독일이 CPI를 발표했는데 10%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좀 서프라이즈하게 나온 거죠. 예상치가 9.4였고 지난번에 7.9였는데 10이 나왔으니까 굉장히 크게 나온 겁니다. 서프라이즈 하긴 했어요. 물론 이제 채권 시장의 반응 같은 경우는 좀 다소 좀 떨떠름했습니다. 금리는 이미 좀 많이 올라온 상황이고 또 뭐 주식시장도 좀 많이 빠져 있고 좀 이런 사실 이런 악재들이 인플레가 높다라든가 이런 악재들이 어느 정도 좀 시장에 좀 반영이 돼 있는 상황이긴 하기 때문에 야, 독일 CPI가 10%다라고 해서 당장 저것 때문에 시장이 막 대폭락을 하고 충격을 먹고 그런 상황은 아직까지는 아니긴 한데요. 근데 이런 게 이제 이 시장 전체의 분위기에는 분명히 엄청나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긴 하겠죠, 그죠? 그래서 굉장히 좀 분위기가 안 좋다라는 걸 살펴볼 수가 있겠고, 증가율도 어마어마합니다. 지난번에 0.3이었는데 1.3% 예상하다 1.9가 나왔죠. 예. 굉장히 큰 값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독일 지난번 PPI도 진짜 어마어마한 숫자가 뭐 40몇 프로가 나와서 그것도 충격 먹었는데 이 진짜 하여튼 유럽이 큰일이 나긴 난 모양입니다. 그래서 유럽발 금융위기 가능성 제기는 할 수 있는데 근데 아직까지 뭐 눈에 띄는 건 없다, 그죠? 예, 그런 점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미국 경제 지표들 같은 경우는 잘 나왔어요. 이게 지금으로선 독이 되고 있죠. 이 고용 지표들을 일단 볼 게 있는데 이니셜 잡리스 클레임 보시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보시면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이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연준이 하는 이야기가 야 봐라 고용시장 튼튼하네, 미국은 금리 인상을 감내할 수 있어 이러면서 고용 지표를 보면서 아마 흐뭇했을 겁니다. 아이고 금리 더 올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연준이 할 수 있겠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어젯밤에 또 시장이 하락을 한 측면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 생각엔 그 둘 다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거죠. 와 유로존 망해가네 라는 소식과 와 그런데 미국은 고용 지표가 상당히 좋네, 그러면 금리 또 올리겠네 라는 공포가 이제 짬뽕이 돼가지고 이게 지금 섞여가지고 이제 저런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는 거죠. 시너지라 표현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뭐 어제 물가 지표들 내일 오늘 밤에 있는 게 중요하긴 한데 대부분 물가 지표들도 보시면 좀 굉장히 높게 나오긴 했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건 오늘 밤 물가 지표들 보시면 돼요. 오늘 밤 코어 PC 인덱스 그거 보시면 됩니다. 뭐 GDP야 뭐 계속해서 뭐 마이너스 나오고 있는 거 다 알고 있고, 그래서 하여튼 어제 좀 충격적이었다. 미국 경제는 그래도 좋네. 이거 뭐 결과적으로 강달러 요인이긴 하겠죠. 근데 뭐 아시다시피 이미 달러가 많이 오르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유로화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강세, 달러와 약세가 어제 흐름이 나타났다는 거 보실 수가 있겠고,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이제 뭐 긴축 우려, 뭐 경기 침체 우려 이런 것 때문에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저기서 이제 연준 사람들이 나와서 뭐 한마디씩 하고 있는데 이 영국에서 뭐 어떤 그런 조치를 취했다라고 해서 이 미국이 좀 움츠러드나 이런 기대를 했잖아요. 근데 그런 거 전혀 없다라는 거, 이런 점들도 또한 미국 증시의 악재로 다가온 거겠죠. 지금 연준이 금리 인상하고 있는데 외국 중앙은행 니네들 우리 금리 올리는 것 같다 놀래지 마라, 우리 힌트를 다 줬지 않냐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죠? 이미 힌트 많이 주긴 줬어요. 금리 엄청 올릴 거다라고 연준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외국 중앙은행이 놀랄 일이 아닌 건 하죠. 뭐 그리고 이런 말 말고도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경제 충격보다는 물가 안정이 우선이다. 일단 우리 미국 경쟁 괜찮으니까 유럽이고 뭐 아시아고 니넨 모르겠고 일단 하여튼 우리는 물가 잡으러 간다, 우린 인플레 한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 말씀드렸다시피 이 연준은 물가와 고용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추구하고 있는데 둘 중 하나가 상충되면은
물가를 잡는데 포커스를 더 잡을 거라고요. 그죠? 계속해서 이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연준의 존재 목적이 물가 잡는 거니까 자기네들 존재 목적, 자기네들 밥값을 지금 뭐 잘 하고 있는 그런 거긴 해요. 이 자기네들이 밥값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전 세계가 이제 죽어가는 게 문제이긴 한데, 하여튼 연준은 뭐 그죠? 어쨌든 일단 밥값은 하고 있는 거긴 합니다. 블라드 총재가 뭐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건데, 경기 침체 가능성이 더 높긴 높은데 지금 당장은 아니래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하는 이야기하고 좀 비슷한 그런 겁니다. 이 금융위기, 뭐 영국발 금융위기, 유럽발 금융위기 가능성이 조금씩 보이긴 하는데, 근데 당장이냐? 당장이냐? 그 뭐 아직까지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거죠. 이런 점들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 연준 사람들도 확실히 좀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조금씩 좀 떨어지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어젯밤에 뭐 이런 소식들 나왔으니까 긴축 우려가 다시 자극됐고, 뭐 여러 가지 점들로 인해서 뭐 증시 하락 마감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와중에 이제 또 이 각국에서 어떤 시장에 개입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밤이었나? 중국이 국영은행에 달러 매도 준비해라, 그러니까 나 환율 방어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중국에서 오늘 아침인가 또 하나 또 뭐 더 어떤 조치를 하더라고요. 이 중국 여기 있다. 인민은행과 은보 감회는 긴급 공지를 통해 6에서 8월 신규 주택가격 전월비 전년비 하락 도시의 경우 1주택 모기지 금리 하한선을 취소할 것을 지시했다. 그죠? 뭐 이 유동책 아니 저기 그 부양책 쓰는 거예요. 이 부동산 시장 맛이 가니까 살리기 위해서 부양책을 쓴다, 뭐 이런 겁니다. 유동성 공급한다는 거죠. 각국 정부들이 그래서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런 상황이 굉장히 지금 이제 난감한 거예요. 이거예요. 지금 이 기사가 딱 잘 보여주는 거라 요거 딱 갖고 나왔습니다. 물가, 경기, 환율 사이에서 오락가락하고 있는 중앙은행이 시장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라는 기사인데, 여기 정리가 잘 돼 있더라고요. 여기 있는 내용을 좀 보시면은 요렇다라는 거예요. 한국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한국도 금리 인상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얼마 전에 국채 시장에 개입했죠. 5조 원치 매수했죠. 이 긴축과 완화 정책이 상충하는 거죠. 물론 이게 이런 조치들이 아직까지 뭐 일시적인 조치니까 뭐 그럴 수 있다라고 하긴 하는데, 지금 이런 조치들이 굉장히 지금 어쨌든 서로 상충되는 조치들이고, 이런 완화 정책, 이런 정책들이 결과적으로 인플레와의 싸움에는 굉장히 좀 안 좋은 조건들을 제공한다는 거를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하여튼 미국도 뭐 그렇다네요. 뭐 MBS 매수하고 있다네요. 영국 같은 경우 대놓고 나왔죠. 그죠? 뭐 국채 매입 뭐 양적 완화한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로존 같은 경우도 그죠? 사실 뭐 취약한 회원국이라고 국채 매입하고 있긴 한데, 근데 하여튼 이것도 지금 최근에 근데 아무튼 좀 문제가 좀 생기고 있긴 하죠. 취약한 회원국들 국채 매입 해준다고 하고 있긴 한데, 이탈리아에서 이제 구급파 총리가 당선이 되면서 이탈리아 니네 그렇게 하면은 국물도 없다라고 하면서 유로존 내에서 자꾸자꾸 또 갈등이 뭐 커지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중국도 그렇죠.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은 사실 뭐 딱히 뭐가 상충된다 뭐 이렇게 하긴 좀 뭐 할 것 같아요. 중국은 어쨌든 계속 완화적이긴 합니다. 계속 완화적이에요. 일본 같은 경우는 다소 좀 상충되는 면이 있죠. 그죠? 완화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제 엔화 매수하면서 환율은 지켜야 되고 뭐 이런 모습들. 하긴 뭐 중국도 그런 면에서 약간 상충이 되긴 하네요. 그죠? 금리는 인하하니까 환율 올라가는 건 맞는데 환율은 잡아야겠다라고 하고 있고. 하여튼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다. 굉장히 지금 이제 다들 중앙은행이나 정부에서 할 게 없는 겁니다. 뭐 어떻게 손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인플레를 잡자니 이거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데, 지금 두 마리 토끼가 다 같이 다 도망가게 생긴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악재가 이게 쉽게 해결되기가 어려워 보인다. 하여튼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일단 뭐 주식 시장은 일단은 이 뭐 저런 악재가 있다 하더라도 반등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일단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주식 시장은 일단 그래서 뭐 좀 지켜보자. 다만 이제 저렇게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뭐 반등시 매도 전략, 반등이 올라오면 매도 전략 해보자, 이런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한국 증시 뭐 삼성전자 잘 빠지고 있고요. 뭐 LG 에너지 솔루션 잘 빠지고 있고, 이제 뭐 딱히 아래쪽에 뭐 물론 지지선이 있긴 있습니다. 지지선을 찾아보자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대략적으로 요 정도 자리, 한 41만원, 42만원 선 정도의 이 지지력이 있긴 있네요. 일단 요 정도까지는 일단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 고민하겠죠? 이런 점 정도 보실 수 있을 거고, 그죠? 뭐 한국 증시 이 아래쪽으로 가고 싶으면 하여튼 중요한 지지선 뭐 이런 자리 붕괴시켜야 되는데, 아직 뭐 시원하게 뭐 그런 모습은 일단 잘 보이지 않습니다. 좀 답답한 모습이죠.
하여튼 계속 이 단기 낙폭 과대한 거는 분명히 사실이긴 사실인데 오늘도 또 풋옵션 사네요. 아 진짜 좀 고민이 좀 많아지긴 합니다. 개인들이 풋옵션 너무 많이 사가지고 이 옵션 과잉 혹은 뭐 단기 낙폭 과대 이런 게 지금 도무지 해소가 좀 잘 안 되고 있어요. 뭐 일단은 근데 잘 가고 있으니까 하방 보시는 분들은 일단 계속 들고 가 보자. 그죠? 일단 아래쪽으로 일단 뭐 일단 저항이 누적되면서 아래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단기 낙폭 과대한 건 맞긴 맞는데 일단 매수세는 안 보이니까 일단 계속 아래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일단 보자라는 거. 다만 이제 대폭락을 할 거면 이제 뭐 여기는 280, 뭐 3, 282 이런 라인을 강력하게 이제 붕괴시켜야 되는데 아직까지 뭐 솔직히 뭐 그런 모습은 아니긴 해요. 지금 이런 상황을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꾸 저항이 누적되고 반등 올라오면 음봉 나오고 반등 올라오면 음봉 나오고 이러잖아요. 자꾸 저항이 누적되고 아래쪽에 있는 지지선을 테스트하고 있는데 그래서 뭡니까? 이 객관적으로 겉으로만 딱 보면은 야 이거 봐라 또 빠지게 생겼네. 지지력이 안 보이네. 아래쪽으로 가는 게 자연스럽지 라고 하는데 이제 아래쪽으로 가는 게 자연스럽고 이런 상황에서도 근데 더 이상 아래쪽으로 안 빠지면은 그럼 이러면 이제 또 크게 오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갈 것처럼 냄새만 풍겨놓고 이 뭔가 빨리 맛을 보여줘야 돼요. 맛을 보여주지 않으면 이거 금방 하여튼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 상승도 마찬가지예요. 상승도 제가 지난번에 그 진짜 오래전에 하방 포지션을 처음 베팅할 때도 위쪽으로 갈 듯 말 듯 했단 말이에요. 21년 6월 달에 7월 달에 위쪽으로 가야 될 때 갈 것처럼 만들어 놓고 안 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방향이 틀어져서 지금 이런 사단이 나고 있는 건데 이것도 똑같습니다. 아래쪽으로 갈 것처럼 만들어 놓고 무게중심도 다 아래쪽으로 실어 놓고 시원하게 안 가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반대로 갈 수도 있다는 거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되겠고 네, 뭐 하여튼 뭐 특별히 뭐 다른 거 드릴 이야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일단 점검은 다 했고요. 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애플이나 테슬라 같은 경우도 뭐 아직까지 뭐 중요한 자리들을 뭐 어떻게 하고 막 이런 건 아니고 하여튼 근데 그 전반적으로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한국 증시나 미국 증시나 지금 이게 이 주식시장이 있으면 주식시장 중에 특정 종목에 이제 돈이 너무 많이 쏠려가지고 그 종목들이 박살이 나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더욱 확대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전반적으로 웬만한 종목들은 다 빠졌습니다. 웬만한 종목들은 이미 저 밑에 뭐 지하실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거의 뭐 1층이나 바닥 부분까지 와 있는데 근데 이제 이 한국이나 미국이나 좀 공통적으로 보이는 특징이 미국 같은 경우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애플하고 테슬라가 저 위에 있어요. 애플하고 테슬라가 이 다른 종목들 다 빠질 때 얘네는 안 빠져가지고 여기 얘네 두 종목에만 돈이 많이 들어가 있고 한국은 뭡니까? 한국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하고 다 빠질 때 LG 에너지솔루션 지 혼자 안 빠지고 여기 위에 있죠. 근데 그러다 이제 최근에 LG 에너지솔루션이 흘러내리니까 시장에 급락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이 미국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지금 이제 두 종목에 이제 돈이 많이 쏠려 있는데 얘네 두 종목이 이제 자칫해서 이제 삐끗하면은 이제 미국 증시가 이 진짜 박살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이 다른 종목들은 이미 거의 바닥권까지 뭐 혹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레벨까지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제 갑자기 애플하고 테슬라가 삐끗해버려 갖고 중요한 지수선 붕괴시키면서 변동성 확대되면 뭐 이미 뭐 많이 내려왔다 하더라도 얘네는 시장 전체가 내려오기 때문에 또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 한국도 공통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지금 좀 있긴 해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구조를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뭐 얼추 다 본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옆으로 잘 기어가면서 조정 중이네요. 기간 조정하고 있네요. 뭐 딱히 뭐 더 드릴 이야기는 없는 것 같고요. 일단 하여튼 뭐 계속 가만히 있어 보자고요.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